입건이 된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입건을 굳이 한 다음에 이거를 불송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 실형도 가능하죠. 지금 유치장에 간다고요? 왜 데리고 가? 나 어떡해. 누구세요? 왜? 체포 영장? 잠깐만 메모장. 진짜 구라가 아니라 경찰 지금 진짜 다 왔어요. 신태일 씨의 체포 이후 해당 방송에 후원을 한 후원자들에 대해서도 경찰의 소환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사안은 어떻게 될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직접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게 도내를 하신 분에 대해서 뭐 거의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예. 경찰의 수사 의지는 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좀 이례적인 사안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도네이션을 하고 계좌로 후원한 사람들이 본인들도 입건될 거란 생각을 전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경찰 입장에서도 대단히 신선한 사건인 게 어떤 사람이 과연 미성년자를 생방송에 내보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할까. 이것도 이제 경찰이 인지했다기보다는 주변에 신고로 이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대단히 새로운 사건이고 이런 사건들이 신사건, 그러니까 아주 전에 없던 유형이라고 한다면 경찰에서는 이런 사건들을 좀 새로운 사례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새로운 사례를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 한번 부러져 버리면은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경찰의 수사 의지를 가장 엿볼 수 있는 가장 큰 부분들은 이 사안을 가지고 대상자들을 확대하고 있다는 거. 이걸 봤을 때 충분히 경찰의 수사 의지가 있구나. 이런 어떤 후원이나 도네이션 같은 경우도 충분히 범법행위로 의유를 해서 처벌하는 사례를 만들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도내 계좌가 확보된 이들이 뭐 280명에서 뭐 300명 정도로 또 추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거의 전수조사급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면은 정확하게 몇 명의 인원이 입건이 되고 뭐 계좌의 인적사항 확보된 게 몇 명 이런 걸 숫자를 다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예. 지금 현재 출석 요구된 경향성이나 뭐 이런 걸 살펴봤을 때에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그 문제가 된 사건 당일 도네이션 대상자만 일단 출석 요구를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이제 조사를 실제로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후원이라는 거는 하루만 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방송을 좀 오랫동안 본 사람들이 후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계좌 후원도 있고 하다 보니 수사관에서 확인된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당일날 후원한 사람들 조사하다 보면은 그 이전에 후원했던 내용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추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경찰이 과거에 후원했던, 그러니까 해당 방송에 후원했던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네, 그걸 가지고 추단하는 거지. 경찰이 이거 과거에 후원했던 사람이니까 전부 잡아가지고 다 조사하겠구나. 이렇게 어떤 정보를 뭐 피의사실처럼 경찰에 공표한 적은 없고요. 네. 그런 걸 이제 추단할 수 있는 거죠. 예. 만약 그 방조범들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형량이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이게 조금 지금 그 출석 요구를 받는 분들이 참고인으로 일단 조사를 받는 상황이니까 네. 그분들의 형량을 갖다가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피혐의자성인 참고인이에요. 입건이 네. 되면 이제 피자로 변경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죄명이 너무 세거든요. 기본적으로 무기징역에서 5년 이상이다 보니까 네. 이 제작으로 의율됐을 경우에 너무나도 처벌균이 세가지고 아마 뭐 초범이고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형이 중하다 하더라도 좀 다른 죄명으로 의율 변경을 해서 기소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네. 반대로 좀 이제 관련 전과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형도 가능하죠. 충분히 실형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 사안이 굉장히 새로운 유형의 범죄 사안이라서 예. 기존의 범죄가 있기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그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네. 네, 아청법 위반 사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성폭법상의 뭐 카메라 촬영죄 같은 걸 이미 전과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어떤 경향성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재판부에 좀 더 중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동종전과라는 게 딱 그 행위 태양이 완벽하게 동일한 걸 동종전과라고 하지 않거든요. 네네. 성 관련 이제 전과가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이런 사건까지 연루가 되면 분리할 수 있다. 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내질을 하진 않고 채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뭐 지시한 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도 처벌받을 여지가 좀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경찰이 당연히 그 유튜브 가입 정보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대될 여지는 있다고 보는데 예. 그거는 가능성으로만 남아있는 거지 아직 실현된 상태는 아니고요. 아, 법리적으로는 당연히 후원을 하지 않더라도 그 방조에는 정신적 고양이나 정신적 방조도 다 포함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채팅으로 정말 반복적으로 그런 어떤 분위기를 잡는다고 하죠. 흔히 말하는 채팅을 통해서 그런 분위기를 잡아나는 걸 주도했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대상자가 범죄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팀에서 어느 정도 후원한 사람들의 조사가 맞춰지면 추가적인 검토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후원 금액 같은 경우가 좀 차등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1원 낸 분들도 있고, 예를 들면 뭐 10만 원이나 100만 원 낸 분들도 있을 텐데. 방조의 고의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영상에 돈을 더 많이 이제 후원을 하게 될 경우에 당연히 미친 영향이 크잖아요. 예. 그런 걸 토대로 봤을 때는 당연히 금액이 크면 클수록 방조의 고의를 좀 더 중요하게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뭐 금액이 작으면은 그 실제로 어떤 가담하고자 하는 그 의사나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옅어 보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기소유예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기소유예가 가장 이제 낮은 처벌 단계라고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송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시는 거죠? 경찰에서 어느 정도 가름을 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예. 입건이 된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입건이 됐다는 건 이제 신분 자체가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라는 거거든요. 예. 입건이 된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입건을 굳이 한 다음에 이거를 불송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애초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입건을 하지 않고 참고인 단계에서 입건 전 조사 종결을 하기 때문에 예. 입건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우 높은 확률로 송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인 신태일 씨의 경우에는 형량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어느 정도라고 좀 예상을 하세요? 일단 한선이 5년이거든요. 네. 법정형이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추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이게 법정이라 하더라도 예.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좀 추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좀 희한한 사건이기도 하고 예. 뭐 5년 하한선이라고 한다면은 관련 또 추가적인 어떤 법령이 적용될 게 있는지 봐야 돼요. 예. 과연 이제 아청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착취물 제작만 들어갈 것이냐, 이제 다른 이제 죄명까지 포함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거든요. 이게 해당 예. 사건에 대해서 그거를 뭐 종합해서 봤을 때는 법령대로 따라간다면 실제 선고되는 형이 5년 이상이랄 거는 뭐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럼 함께 출연했던 그 BJ들도 방조범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공범이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공동정범에 좀 더 가까운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법리적 판단을 한다 그러면은 네. 방조 같은 경우는 좀 더 가담 정도가 낮은 것이고 이제 공동 가공의 의사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예. 시행되는 행위들,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영상을 만든다는 그 행위 사실에 대해서 내가 가담하겠다는 공모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 의되는데 예. 거기 영상에 같이 현장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출연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알고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획 단계에서 참여했다 그러면은 더더욱 예. 공동가공 의사가 인정이 돼서 공동정범으로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지금까지 처벌 수위를 좀 따져보면 신태일 씨가 가장 높고 같이 출연했던 예. BJ들, 그 다음에 이제 고액을 후원했던 후원자들과 적극적으로 채팅을 치신 분들, 그 다음에 좀 소액을 후원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일반 네. 채팅을 치신 분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1차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끝단내는 게 일반 시청자들일 텐데 네. 일반 시청자들은 처벌될 가능성이 실제로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성년자 출연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은 따로 처벌을 안 받는 건가요? 미성년자 당사자들은 이제 제작으로 처벌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 수사팀에서 뭐 이론적으로는 입건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 실무상 그런 어떤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근데 네. 이분들이 좀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피할 경우에는 불이익 같은 게 있나요? 일단은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따지면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게 되면은 피의자로 전환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잘 받으면은 입건 전 조사 종결도 될 수 있는 사안이 피의자로 입건이 돼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피의자가 된 상태에서부터는 출석 요구를 2번 이상 거절하게 될 경우에는 체포영장 발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이익이 클 수 있죠.